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 둔화세가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을 시작으로 경제 전 부문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충격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선진국에서 고용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서비스업 둔화는 소비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위험이 이제 먼 얘기가 아닌 현실적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유로존인데요. 현재 유로존에서 유로화 화폐를 쓰고 있는 나라가 19개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로존과 영국, 일본 등의 서비스업 지수가 일제히 하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지수는 9월 52.6을 기록하고 전월 대비 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서비스업 확장세가 끝물로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로존은 미국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제품 75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과 무역 마찰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경제는 침체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경제의 비중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경제활동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문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80%, 유로존 GDP의 73%가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성장 엔진이던 독일은 이제 유로존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4위 경제국이자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자동차 시장 둔화와 독일 제품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독일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영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세계 경기 둔화의 결과로 기업들이 주문을 연기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약 10년여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정이 조금 낫긴 하지만 일본 역시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둔화세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확산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소비 여력을 키워주고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 각국의 세금 인하를 살펴보게 되면 영국은요, 법인세를 19%에서 17%로 인하시켰고 프랑스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 무려 13조억 원대를 인하시켰고요. 이탈리아는 생필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습니다. 독일은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5% 이상 인하하고 스웨덴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0.6%로 인하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매년 가계에 세금
4조 원대를 감면하기로 하고, 그리스도 역시 법인세율 28%에서 24%로 인하시켰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세금 인하로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내년에 17%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프랑스도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을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춘다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30%에서 33%인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였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꺼낸 카드인데요. 최근 5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회원 중에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16개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8.9%에서 25.9%로 한꺼번에 13포인트를 낮췄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4.2%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과세표준 3천억을 초과 과세표준 신설 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로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와 터키, 그리스 등 6개 국가만 법인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스는 올 7월 미초타카스 총리의 우파 정부 집권 후 바로 이날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성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해 미국의 뉴턴 기업은 886곳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0개 기업에 그쳤습니다. 미국도 2010년도에는 95개 기업에 불과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돕는 길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증가합니다. 일자리가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되겠죠. 소득이 증가됨으로써 소비가 이루어지고 역시 소비가 증가됩니다. 그러게 되면 소비가 증가되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생산력도 증가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어야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대서양 전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10월 18일부터 위스키와 치즈, 커피 등 유럽산 상품에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상대국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관세 폭탄을 퍼붓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아 10개월째 수출이 내리막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10월 8일로 시행 100일이 되었죠. 그간 수출 허가가 단 7건만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대중 수출이 21.8%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대미는 2.2%, 대일은 마이너스 5.9%였습니다. 유럽연합의 수출이 그나마 10.6%를 증가했는데 유럽연합마저 무역 분쟁에 휘말려가서 경제가 이축이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도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의 적자, 경제 성장률의 하락, 최장기 경기 부진이 겹친 삼중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해서 기업 활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 혁파를 과감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경제계는 희망을 잃어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